안전하게 가장 빨리 하는 뒤를 투입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원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초기 조치는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초기에 그러한 민간 자산을 계층별로 통합하지 못하고 좀 중구난방하고 있는데 그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가용 전력을 순차적으로 보내거나 재거나 계획적으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딱 선생님의 체계적으로 긴급 상황일 때는 우선 가용 전력 현장에 빨리 보낸다 보니까 우선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일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지휘부가 여러 부서에 합참이나 국방부에 실제 지휘관상이 하면 적은데 이것저것 이제 보고하고 답변해야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그 국방부에 잘 계속 알지만 크고 작은 수많은 상황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경험해 왔고 켜왔습니다. 이건뿐만이 아니고 해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조치 내용이나 지휘 개선 포텐은 우리나라에게는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체제 속에서도 과거와 달리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시켜주고 이해도 도와야 되고 또 이 사건 자체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걸 할 때 작전도 있지만 그러한 요소도 중요한 포지션을 찾아오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같이 대응하고 지휘 개선상에 있는 군 지휘부들은 전부 정의치에서 자기 조치를 다 했다고 생각됩니다. 네, 박 박사. 예, 뭐 제동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67년 1월 동해 당포함이 침몰해서 39명이 희생을 본 이래 최대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프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청와대와 국방부가 초동 조치를 할 때 제가 일할 때도 그랬지만 3개 팀을 짜야 됩니다. 첫 번째는 김민석 기자께서 강조하다시피 저급 피격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 위협을 색출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따라가서 잡는 그러한 위협 대응팀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 지역에서 생존자가 58명이 함수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생존자 구조 작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인 규명 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구조팀에서는 말이죠. 생존자뿐만이 아니라 함수와 실종자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9시 22분부터 두동강이 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청와대 높은 분들이. 그만큼 위중한 상황이었고 함수에서는 그나마 생존자들이 계셨고 그다음에 미와 실종자가 또 중요한 구조의 대상인데 그쪽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썼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후 조치가 완벽했다는 말이 나오고 또 청와대 내부에서도 그 말이 조금 과했지만 어쨌든 58명은 전원 안전하게 구조했으니까 그런 표현을 쓴 거다라는 해명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그때 함수의 위치를 표시하는 부표조차 제대로 설치 못하고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을 위해서 링스를 동원한 링스 소나를 동원한 수색 그리고 부표 설치 그 기본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거 피격 당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고속 이동 물체의 추적, 포착 그리고 그것의 격파라고 하는 서풍 1호를 발령해서 군사작전 위주로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실종자와 함위에 대한 구조 부분은 좀 등한시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고 또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조금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그 사건이 일어난 날 북경에 있었습니다. 안보 관련 회의를 하고 그 회의를 마친 순간에 국방무관하고 같이 있을 때 상황을 접수해서 계속 추적했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것은 20년 이상 안보 쪽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선박이 침몰되어 가기 때 구조 부분보다는 이게 북한의 도발이 아닌가, 군사적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정말 한 시간 정도 콩닥콩닥 했습니다. 네. 어떻게 돼서 이런 부분에 갔을 때 군이 지금 우리가 지나서 생각하는가 그 상황에서는 어두운 상황에서 우리 배가 초기함이 적은 배도 아니고 초기함이 깔아앉는 상황에서 군사적 대비 조치를 먼저 취한 거에 대해서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족이라든지 국민들을 보기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이해 못하겠다 할지 몰라도 국가 안전이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49km 이격되어 있는 속초함을 출동시켜서 이상물체 레이더를 추적해서 그 셋대를
뭐 공격했는 걸 가지고 또 왜 셋된 줄도 모르고 공격했나 이렇게 비판도 있지만은 초기에 이상 물체가 그 전쟁 상황과 비슷합니다. 배가 깔아앉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서 함포 사격을 결심해서 격파를 하고 또 대잠수함 작전을 하고 해상 경계 태세를 올리고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구조 활동도 중요합니다. 그 이상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선적으로 작전에 치중해서 여러 가지 안보 상황에 먼저 대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자, 우리 김 소장 말씀하신 대로 그 네. 상황은 적 위협 대비 상황, 그다음에 구조 상황, 또 말씀하신 원인 규명 상황 이걸 동시에 대응하게 되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더군다나 그게 접촉행위니까 당연히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실제 이함대 사령관도 그러한 판단하에서 속차함을 북쪽에 집해서 경계를 강화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제 입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서풍, 동풍 무슨 풍인지 모르겠지만 사우디한 그러한 네. 그런 조치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전력들, 뭐 린스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러한 전력들을 다 해서 대잠 탐색도 하고, 한편으로 그 천함이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고속정이 도착했고 해경정에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한미는 그 당시에 육안에서 식별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투여한 전력은 주로 수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명 구조를 할 때는 생존자를 먼저 구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그렇게 됐고, 이제 수중까지 들어가서 하려면 그 당시엔 야간이었기 때문에 좀 더 장비와 안전을 고려하고 조사를 해서 정확한 위치를 쉽게 들어가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서 그랬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김 기자. 제가 박 박사. 추가를 할까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국방부가 보도 자료로 낸 거에서 근거해서 말씀드린 거지, 제가 무슨 새로운 뭐 정보를 군사 기밀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 적 위협 대비와 추적 포착 격파 이것이 먼저 되는 건 당연한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계속 구조가 중시되어 있고 그 작전을 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뭐냐면은 그 한미가 있는 거, 떨어져 나간 거, 그거 고속경비정이 와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되고, 9시 15분 그 해경 보고서에 의하면은 거기에 그 좌표상 지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다가 부표를 던져놓고 그 다음날 그러면은 뭐 다시 무슨 우리 다른 헬기 형태의 그 자산을 투입하든지 하면은 사흘씩 기다리는 일은 없었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고나 사건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 위치를 확인해서 위치 비롯된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지형이 너무 조류가 세가지고 그 부위가 유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걸렸다고 하는데, 이제 수중을 탐색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탐색도 있고 직접 그런 탐색에 전문적인 배가 와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한 전력들이 이제 올라와서 작전을 하다 보니까 수중 작전은 그 사건 당일날 하지 못하고 다음 날부터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여긴 거기까지 할까요? 자, 그 속초함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속초함이 이 북한 도발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군사작전을 펴는 것이 사실은 우선이다라는 그렇죠.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또 다행히도 그 전에 해경정이 와서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부표 표시라는 기본적인 그 사전 작업이 안 돼서 이 선미를 쳤는데 좀 시간 며칠이 더 걸렸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만. 네, 하나만 그럼 질문하시죠. 네. 그 사실은 정부 내에 약간의 엇박자, 그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청와대에서는 북한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그런 얘기를 미국도 했죠? 그런 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미국은 사실은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 미국에서 대거 그 전문가들이 오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고 호주나 스웨덴 이런 데서도 영국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주 엄정하게 해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렇게 청와대가 생각을 하고 또 김태형 장관이 국회에서 질의에 답변하는데도 이상한 메모 쪽지 와서 지금 너무 그쪽으로 몰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눈에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